자, 이제 고전어휘에 좀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어 관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꾸며주는 말이라는 거 문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수이는 쉽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이 간다 하면은 쉽게 간다. 적은 덧, 잠깐 사이에 잠깐 정도의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껴는 비스듬히라는 뜻이에요. 자, 바히, 전혀, 수능에 나왔습니다. 해석을 못하면은 문제를 풀 수 없게 나왔었습니다. 하, 여러분 여기서 이게 어색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매우, 너무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카장, 실컷이란 뜻이고요. 하마, 아마, 뭐 어쩌면 정도의 뜻이에요. 자로, 저절로, 고쳐, 다시 정도의 뜻입니다. 여느, 자, 어느 정도의 뜻이에요. 여느, 네, 어느, 발음 좀 해보세요. 네. 리을쉐라, 여기 별표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별표 쳐져 있는 거는 신경을 좀 써달라고 제가 계속 부탁드려요. 리을쉐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그래서 여러분 이 리을쉐라가 나오면 뭐가 출제되겠어요? 두렵다라는 정서를 읽어가지고 얘가 이모션 마이너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손대는 핸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에요. 조심하시겠죠? 그쵸? 그의 손대라고 나오면 얘는 to him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실까요? 뭐뭐 도곤 하면은 보다. 그래서 자 비교급이 되는 거예요. 비교급. 그래서 너보다 슬픈 나 이렇게 다호라는 답구나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 다오라, 너 답구나. 어디 얘, 자, at, to. 그래서 학교에, 뭐 궁궐에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장소 뒤에 의나 희가 오면은 이것도 at 정도 어디에 부사격 조사. 커니와 커녕이란 뜻입니다. 리을샤, 리을구나. 슬플샤, 슬프구나 정도의 뜻이에요. 자, 종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교. 여러분, 도교라는 개념 자체를 보시면은 도교는 신선세계. 그럼 신선들이 사는 공간. 그래서 뭐 천상계. 그 다음에 이상적. 그래서 수업에서 형이상학적이라는 말 배우셨던 거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안전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그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옥황상제는 이 천상계를 우두머리죠. 질서를 관장하고 있는 우두머리. 용왕은 수궁세계와 관련된 거고 요게 이제 요번 수능에 나왔던 내용인 거죠. 옥진부인 서왕모 신선 선녀가 있는데 요렇게 두 개 묶으시면은 이 두 존재는 천상계의 여인이라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신선, 선녀 뭐 당연히 천상계의 존재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좀 뭐랄까 초월적 존재죠. 그러니까 현실적의 벌스가 초월적이라고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초월적이라는 것은 좀 현실을 뛰어넘은 정도의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불교에 갑니다. 불교에 갔을 때 혹시 불교인 사람, 믿는 종교가 불교인 사람들은 아실 텐데 삼생은 세 가지의 라이프야. 삶. 그래서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내생이라고 해. 후생이 아니라 내생이라고 그래. 그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될까?
그래서 이 전의 생애 before야. 현재의 삶이고 얘는 올 내자야. 다음에 올 삶.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지금 왜 막 동물들 죽이거나 곤충들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 그들을 죽이면 내가 그 다음에 그런 존재로 태어날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윤회라는 거는 요거 활용할게요. 3세. 윤회 사상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윤회 사상은 전생에서 현생, 현생에서 내생으로 계속 돌고 돈다는 뜻이에요. 다시 돌고 돈다. 회가 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라운드. 그래서 전생에서 플러스 1을 했으면 현생에서도 플러스로 태어나. 하지만 만약에 현생에서 내가 마이너스적인 행동을 하잖아? 인간으로 태어났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건 얼마나 플러스야. 말할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 돌아다닐 수 있지. 근데 내가 여기서 나쁜 짓을 많이 해. 그럼 그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나는 거야? 마이너스적인 존재. 개새 소말다. 뭐 이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뭐 인도 같은 데서 왜 이렇게 사람이 계급 질서를 그냥 수용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전생에 잘못했으니까 지금 힘들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전생의 업보는 전생의 잘못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구조야? 윤회사상이 반영되기 때문에 현생에서 뭘 느끼고 있어?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인식론이 있는 거야. 불가, 암자, 서방세계, 중세 이런 거 있는데 다 불교와 관련된 용어죠. 불가, 뭐 이제 절, 암자도 절입니다. 그 다음에 서방세계는 불교의 천국이에요. 알아놓으세요. 불교의 극락세계예요. 각각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중생은 불도를 수양하는 존재예요. 나 저 극락세계 가고 싶어서 열심히 부처님 경전 읽고 공부하고 이러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까투리 장기 나오면 자, 암꽝, 여자꽝, 장기는 숫꽝이에요. 그래서 꽝과 관련된 장기전이라는 고전소설에서 나올 거고 개성은 닭소리예요. 삼계탕 아시죠? 닭의 소리, 꼬끼요 꼬꼬. 그럼 닭소리가 왜 나오냐? 닭소리가 울면은 시간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됐다는 거니까 보시고 잔나비는 나비가 아닙니다. 이 잔나비는 꼭 기억하세요. 원숭이에요. 그 다음에 범나비는 나비예요. 호랑나비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진짜 이런 게 나오나 싶으시겠지만 정말 나옵니다. 봉황은 새죠. 그런데 어떤 새요? 굉장히 높은 존재를 의미하는 새죠. 오작은 까마귀와 까치입니다. 오작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까마귀와 까치가 견우직녀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자신들을 희생해가지고 다리를 만드는 거. 학은 학입니다. 근데 학이 왜 나오냐면은 학이 나왔을 때 호의, 내 생각에 이거 못 쓰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 하는데 호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치마를 입는 거야. 근데 그 치마가 그 까만색인 거야. 이게 거물현이야. 검다, 블랙. 상은 치마 상자야. 그러면 호의는 뭐겠어? 위에 입는 저고리야. 저고리 의자. 근데 저고리는 흰색이야. 호자가 힐호자야. 그 다음에 금수는 동물이겠지. 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아 할 때 금수.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4계절. 근데 제가 고3 수업을 해도 야 봄이 한자로 뭐야? 그럼 대답이 안 나옵니다. 대답을 하기 싫은 걸까요? 아닌 것 같은데 여름, 하, 가을, 추, 겨울, 동. 대신에 봄이 나오면 특정한 소재들이 있어요. 일단 봄에는 꾀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느다란 비. 이 새우는 먹는 새우가 아닙니다. 버들잎. 이런 것들.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여름이 나타나면 일단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 이런 더위나 비 같은 거. 여름 크게 없어. 중요한 거. 녹음이 있는데 녹음 별표. 녹음은 초록으로 물든 잎사귀예요.
꽃이 떨어진 다음에 초록 잎사귀예요. 여러분 이거는 공부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놓으면 초록 잎사귀 보고 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가을은 설이 내리고요. 기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낙엽 있어요. 끝. 자, 겨울에는요. 북풍.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얼마나 차가울까요? 그 다음에 삭풍이라고도 합니다. 삭풍이 뭐예요? 북풍하고 같은 거고요. 눈이 내립니다. 추위가 찾아오는 거겠죠. 그리고 옥해은산. 자, 옥색의 바다, 은색의 산이란 뜻인데 여러분 다 흰 바다, 흰 산이란 뜻이에요. 바다가 하얘요? 네, 바다도 눈이 많이 내려서 투명해진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못 쓰시면 제 시험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그 계절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들 공부 안 해오시면 이것만 못 쓰시더라도 제 시험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겠어요?